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홍강철입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박상학 경제에 대한 이런 그 방송과 인터뷰 그리고 또 강연으로 인해서 많이 바빴더랬습니다. 박상학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왈가왈북에서 맛보기로 한번 다뤘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난 기간 동안 박상학이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육두문자들을 좀 썼죠. 제가 너무 흥분하다니까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한 그런 발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눈과 귀를 늘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벨 인권상 수상자의 걸레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강화군 성노도 주민들이 이 박상학 경제를 제지하는 그런 동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이 박상학 씨 그 동생인 그 큰샘 대표 박종호 씨는 그 쌀이 절반가량 담긴 이 페트병을 이게 들어 보이면서 이건 인도적 차원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라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는 순간에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람도 있나 하고. 네? 왜 그러냐면 성모도 앞에 그 북한 지역은 저 항해남도 연안군 배천군이거든요. 북에서는 그 연안군 배천군을 보고 열두 삼천리벌이라고 합니다. 열두 삼천리벌에 속해 있는 거죠. 지금 연안군 배천군이 북에서 제일 좋은 쌀을 생산하고 또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쌀을 보낸다고요? 이런 거 보고 개가 웃다 꾸림이 터진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우리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호남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쌀을 줬다는 거나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고 또 연안군, 배천군 이쪽 그 해주시 이쪽 그 해안가들은 북에서 전선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뿐 아니고 서해바다, 서해안 지구들은 다 거의 다 그렇죠. 그 심지어 저기 저 평안북도 쪽에 있는 신미도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전선지역으로 취급한다. 전선구분자로. 그래서 설사 이 페트병이 만약에 이제 연안군하고 배천군이 그 바닷가에 해안가까지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임명군 군인들이 그걸 차단금 못 하서거든요. 마음대로 바닷가에 나가서 주워갈 수 없는 겁니다. 다 임명군 군인들 잠복근무도 서고 감시근무도 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워가게 놔두지 않죠. 임명군이. 때문에 제일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쌀 보낸다는 건 인도주의를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인 겁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학 씨가 알아보니까 2013년 5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오슬로 인권 포럼에서 하벨 인권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인권상인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근데 이 박상학 씨가 그 인권상 받게 된 기본 이유는 전적으로 이렇게 북한 인권 운동을 빙자한 삐라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삐라 장사 때문에. 그러면 이 하벨 인권상을 탄 인권 운동가의 진면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기 SBS나 뭐 비디오 뭐 이런 동영상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박상학 씨는 지난 6월 8일 강화군 성모도 주민들이
페트병에 넣은 쌀을 보내지 말라고 저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저리 비켜 차로 밀어버려자가 이러는 겁니다. 박상학 씨를 막아선 그 주민분은 박상학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고 그 어쨌든 영상 상태로 그렇습니다.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모도의 땅과 바다에서 삶이 터전을 꾸려 가꿔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육체. 척법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예? 볕에 그을린 얼굴. 굵은 손가락 마디. 그걸 보니까 그분의 인생이 거기에 모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카메라가 지금 촬영하고 있고 경찰들과 수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저리 비켜 차로 밀어버려야자 이러는 거 예? 그렇게 소리지고 있는 거죠. 박상학을 그 막아선 그분은 바위같이 끄떡없이 서 있더라고요. 서 계시더라고. 만일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기서 아프리카의 어느 그 골목길이었다면 박상학 씨는 그분에게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아마. 뭐 체격이 상대도 안 되던데요? 그 어르신은 이만하고 박상학 씨는 요만하고 그 어르신 팔뚝은 이만하고 박상학 씨 팔뚝은 요만하고. 똥개가 왜 짖는지 아십니까? 똥개가 그 우리 그 분 있죠. 그 개박사분. 네? 똥개는 용감해서 짖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그거는 개를 달아본 궁견이랑 이렇게 개를 달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북에 있을 때 건달이 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싸움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북에 있을 때 건달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 웃자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뭐 건달이어서 뭐 싸움 잘한다 뭐 세다 이런 걸 말하자는 거 아니고요. 웃자고 말하는 겁니다. 건달이었던 사람도 지금 이렇게 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들은 야 어떻게 조선노동당원이고 제대공관이라는 사람이 건달일 수가 있냐고. 네? 근데 북한 건달은 뭐 꼭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약자의 편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섭니다. 강자의 편 부정의 편이 안 서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또 제가 간단히 그 왜 직업군인이 됐고 노동당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원래 꿈은 어려서 원래 꿈은 역사교원이었습니다. 역사가 재밌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 역사, 고려, 나래,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중국 역사가 재밌었습니다. 제 이상이 이렇게 그 직업군으로 바뀌게 된 건 광주 5.18 항쟁에 관련한 기록 영화를 보고 또 80년대 중후반 남한 대학생들의 이 민주화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그 백골단 전두환 군사정권이 그 백골단의 그 행태를 보고 제 이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영화를 제가 1980년대 중반에 봤거든요. 광주 5.18에 대한 기록 영화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그 어린 가슴에도 그 광주의 그 쓰러진 그 민주열사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그 민주열사들의 시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던 이런 그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하는 청년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그 내리까던 흰 잠바를 입고 흰 이런 그 모자를 쓴 그 백골단의 모습. 그 모습은 제 어린 그 가슴에도 이렇게 악마처럼 새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악마들을 징벌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또 군사지휘관 기질이 있으니까 병사생활 하는 과정에 지휘관들이 보니까 저에게 군사지휘관의 기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저를 강건종합 군관학교에 추천해줬고 거기에 가서 입당도 하게 됐던 거죠. 제대된 후에 이렇게 그 한북도당학교 예전엔 공산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북도당학교도 나왔는데
이 간부로 등록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중국에 갔다 돌아오시지 않았댔거든요. 그래서 등록 못 되게 되니까 그다음에 불평불만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당 정책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시비 걸고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구전까지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거든요. 거기서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오늘과 같은 내가 있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아마 간첩으로 제가 조작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박상학 씨보다 더한 그런 인간 쓰레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저를 간첩으로 조작해 주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 늘 이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감옥에 계시는 그분께서도 꼭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건달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본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해보게 되면 꼭 흉기를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겁이 많고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내의도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박상학 씨도 보게 되면 겁이 많고 입만 강성대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막 입으로 고기만 하는 사람들 보고는 북에서는 강성대국이라 그러거든요. 입이 강성대국이네 이러는 겁니다. 박상학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차로 밀어버려 이러죠.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엄지깡패가 새끼깡패한테다가 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상학 씨 옆에 있는 그 탈북자분들, 그분들은 동지나 동무관계가 아니고 박상학 씨 새끼깡패들, 똘마니들이 불러간 겁니다. 아, 또 동지 동물학에서 또 걸고 들겠나? 그러면 동업자라고 말해야죠. 동업자 관계가 아니고 박상학 씨 새끼깡패, 그 다음엔 똘마니들이 불과한 겁니다. 박상학 씨를 따라다니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상학 씨는 자기를 이렇게 바위처럼 막아서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이 어리버리한 것들이 말이야 이름이 고함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서 삿대질하냐고 이러죠. 거기에 박상학 씨 동생인 이거 큰샘 대표 박종호 씨는 자기들 막아서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빨갱이로 돼 보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장님은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불안해 죽겠다면서, 예? 그리고 우리는 야당 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빨갱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지금 어필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로 나간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건 빨갱이든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넌 빨갱이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빠서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저 이렇게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필해야 되는 거고.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박상학 씨나 그의 동생의 입은 똥 묻은 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권상 수상자라고 또 그리고 또 뭐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오슬로 그 인권 포럼이라는 거는 걸레들이 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인간성 놔주죠. 박상학 씨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서 떠버리기 전에 자신이 입부터 단속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탈북 유튜버들이 저를 보고 왜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시자도 안 붙이고 이름만 부르냐 건방지게 이런다. 근데 당신들이 행동을 돌이켜보라고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 웃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 배워야죠. 저는 그런 건. 가는 떡이 고와야 오는 떡도 곱습니다. 탈북민 여러분, 대북 전단은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구멍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상학 형제의 돈벌이 때문에 북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은
머리를 채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당에서 탈북자 가족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다독이긴 하겠죠. 그건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다독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소중히 남아있었을 우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 전 지난밤에도 고향에 남아있는 딸들 때문에 온 밤 뒤척였습니다. 제대로 잠 못 자고. 이제는 잠 못 잔 지 한 며칠이 됩니다. 이제는 앉으면 졸리고 이렇게 하는데 잠은 안 오고. 요즘은 그저 앉으나 서나 고향에 남아있는 이 딸들 생각뿐입니다. 딸들이 가슴 속에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세고 제일 세고 그리고 제일 멋진 그런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아빠가 이제는 인간 쓰레기로 바뀌어서 기억되어 있을까봐 그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픕니다. 탈북자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북에서 이런 말 했죠. 울긴 왜 우나? 고치면 되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간들.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왈가왈부가 함께 갑시다.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제일 앞장에 우리 왈가왈북이 서 있겠습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는 그날 최소한 그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간은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